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과목 사무 경영관리 개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계산 문제 같은데 사실 뭐 우리가 뭐 따로 배운 것도 아니고 사실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그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에서 얘기한 게 실적 기록법에 의한 작업 건당 처리 시간을 물었는데 가만히 보면 하루에 처리 건수가 200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6일간 1인당 평균 근무 시간이 4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그 보기에는 전부 다 시간으로 나와 있지 않고 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이 44시간이라는 시간을 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니까 44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얼마죠? 2640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인당 평균 근무 시간이 44시간, 다시 말해서 2640분이니까 총 사무원 수는 5명이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5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640분 곱하기 5명으로 하면 얼마죠? 13,200이 나오죠. 13,200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200건씩 얼마? 6일간을 했기 때문에 200건씩 6일간이면 총 몇 건을 한 개념이죠? 1, 6, 20에서 1200건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풀어냈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합니까? 최종적으로 13,200이라는 그 시간을 6일 동안 1200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13,200을 얼마로 나누기 1200을 하면 되겠네요. 1200.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 11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됩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무 경영관리 개론에서는 개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계산식으로 나오지 공식을 알아야 되고 아주 복잡한 뭐 미분척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22번 문제는 무선 설비 전가가 아니고 전기겠죠? 전기, 전자,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대한 어떤 법령을 정하는 바에 따르는가라고 했으니까 전기, 전자라는 자체가 뭡니까? 전파에 관련된 얘기겠죠? 네, 전파 점령. 이것도 쉽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은 사무 분류 원칙 중에서 대분류에서 중분류, 그리고 중분류에서 소분류, 다시 소분류에서 세부 분류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분하는 방법은 점점점점점 세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점진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24번은 사무관리의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사무관리의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 외에도 시스템적 말고 절차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절차적. 그래서 문제에서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절차적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관리 정보 시스템이죠.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사고 방법도 시스템적인 거고요. 역시 사무 시스템, 기계 시스템 전부 다 자료 시스템 전부 다 시스템적인 의미가 맞고 사무 실체의 작업적인 방법은 작업을 얼마나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VDT라는 말의 약자가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무실에서 사무 자동화가 되면서 컴퓨터의 모니터만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오래 쳐다보고 작업하면 머리도 뭐 찌끈찌끈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병을 우리가 VDT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날 컴퓨터 없이는 작업할 수 없는 그런 사무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VDT 증후군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법이 좋은가? 그 중에서 아닌 것은 작업 환경과 노무 관리 측면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고, 컴퓨터 조작 시에 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작업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휴식 시간을 꼭꼭 지켜야 된다는 거.
컴퓨터 작업 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 사실 이 문제 틀릴 사람 많을 것 같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작업 시간은 컴퓨터로 작업하는 시간은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컴퓨터로 작업 막 하다가 휴식 시간에 컴퓨터로 뭐 웹서핑하고 게임하고 이거는 아니죠. 먼 산을 바라본다든가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 좀 쐰다든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6번은 사무 관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급여 획득을 위한 활동이 사무 관리 기능은 아니겠죠.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잘 할 수 있겠어요?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자, 사무량 측정 방법 중에서 기록 양식과 그리고 기입 방법만 정확하게 관리된다면 매우 우수한 측정 방법에 해당되는 거다. 실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기입 방법 정확하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실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업무량에 밀려가지고 항상 그 문서화시키고 내가 오늘 했던 작업을 업무 일지에 남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그 조그만한 기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거 처리할 시간도 부족한데 업무 일지 쓰다가 그죠? 업무 일지 한번 쓰게 되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퇴근 시간 6시인데 6시까지 업무하고 업무 일지 쓴다고 1시간 보내고 누가 하려 그러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렇게 업무 일지를 꼬박꼬박 써가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한 기록법 방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실적 기록법이죠. 다시 말해서 업무 일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저작권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 관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저작물이에요. 우리가 보통 저작권 그러면 이제 뭐 노래나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저작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면 거기에도 반드시 저작권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들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일반을 공부하고 있지만 C 언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아주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누군가 그것을 무료로 사용한다면 내가 노력한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또 구매자는 돈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1번이 가장 정확한 말이네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읽어볼 필요 없겠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자, 사무 작업 효율화를 위한 사무 원칙이 아닌 것은 정답은 분산화 원칙인데요. 사무 작업을 효율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 효율화의 원칙은 집중화 시켜야 돼요. 집중화의 원칙. 그리고 사무량 평균화의 원칙, 그 전체성의 원칙, 그 외에도 뭐 목적성의 원칙도 있고, 또 간소화의 원칙도 있고, 또 표준화 만들어야 되는 표준화의 원칙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분산화는 원칙의 효율화 원칙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봐두시길 바라고요. 35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현대과학적 사무관리 중에서 3S, S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신속화, 스피드, 그리고 간소화, 심플 이 세 가지가 바로 현대과학적 사무관리의 3S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31번 사무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사무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사무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 정보를 확정시켜야 되고 사무량도 얼마나 만들어질 건지를 예측해야 되겠죠. 사무 계획을 세울 때 사무실의 면적이 뭐 100평을 할 건지 뭐 50평을 할 건지 파냄새 나는 문제네요. 정답 4번이고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사무 조직 형태 중에서 라인 조직, 라인 조직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직계 조직, 그죠? 직계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라인 조직, 직계 조직을 쓰게 되면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요. 결정과 집행이 쉽고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 양성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사무 분석의 기법 중에서 사무 공정 분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무 공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이니까 흐름의 표준화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석 및 개선이 있어야 되겠고, 결제 권한도 합리화시켜야 되겠죠. 사무 작업 시간의 적정화는 사무 공정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4번으로 갈까요? 34번.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또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이런 등등에 따른 관한 문서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전부 다 뭐예요? 법에 관련된 얘기겠죠? 법규 문서 3번이 되겠어요. 문제 너무 쉽다, 그죠? 자, 35번. 사무 조직을 설계하는 사무 관리자의 조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중화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사무 관리자의 조직 원칙에 해당되는 거라기보다는 효율화의 원칙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효율화의 원칙이 바로 집중화의 원칙이다. 아까 위에서도 비슷한 거 한번 나왔었죠. 집중화의 원칙은 효율화의 원칙에 속한다. 그래서 분산의 원칙은 효율화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비슷한 문제가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표준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전자기록물 관리 체계 및 관리 항목, 그리고 기록물의 절차별 표준 기능, 그리고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분류 기준 및 절차,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데, 사실 이 36번 같은 문제가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대 그죠? 뭐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의 분류 기준 및 절차는 아니다. 이 정도만 문제를 통해서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37번 문제 의외로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 자주 틀리더라고요. 사무실 색채 조절 요령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을 사용하는 거 맞죠? 무슨 정신병 그 동에 어떤 색칠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사무실 벽의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서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한다. 사무실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 기준쯤 해서 이렇게 아래쪽은 좀 진한 색을 칠하고 위쪽은 좀 밝은 색을 이렇게 칠해 주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니까 명도가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서 명도가 높은 색을 칠하는 거니까 이 말 자체는 이거랑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인데, 사무실의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서 명도가 낮은 색을 사용을 해야 돼요. 낮은 색이란 말은 진한 색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명도가 낮다는 얘기는 위쪽은 밝은 색, 아래쪽은 진한 색, 어두운 색,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 환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극성이 높은 색을 사용하고요. 환기가 활기죠. 활기를 조정해. 말이 이게 참 국어 철자가 그죠? 사무실을 좀 이렇게 그 활기 있게, 그죠? 활기 있게 분위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극성이 좀 높은 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무실 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명도의 차이를 좀 적게 해주는 게 좋다. 밑에는 진짜로 너무 이렇게 진하고 너무 밝고 한다기보다는 좀 비슷한 색감으로 가되 아래쪽이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갈게요. 자, 전자문서 교환 EDI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의 약자입니다. 전자문서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컴퓨터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 있고요. 재입력 과정 없이 다음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 자료이다. 여기서 TG가 뭐죠? TG?
그죠? 말이 좀 그죠? 티기가 아니고 이게 타이핑하다가 이게 역시 오타가 생긴 거야. 이게 EDI죠, EDI. 그죠? EDI. EDI는 거래 당사자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현 순환된 자료를 전자 데이터 교환 자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그 사무자동 산업기사 필기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이 필기 문제가 공개가 됩니다. 필기는 공개가 됩니다. 실기는 공개가 안 되지만 필기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그 시험지를 들고 나와요. 나오면 사실 입수하기도 힘들어요. 뭐 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지키고 있다가 학생들 들고 나오면 그걸 뺏어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책 한 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오는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스캔하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기사 친구로 만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서 또 다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타이핑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오타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해서 따라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EDI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으니까 4번이 틀렸어요. EDI의 표준 양식으로 즉시 판독 가능한 부호화 형태다. EDI는 부호화 형태가 아니죠. 메시지 형태입니다. 메시지. 정답은 4번이 되겠고 39번 정부에서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와 추진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구를 우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합니다.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관리층 또는 사무관리자 역할 중에서 틀린 것은 사무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그 문제에 적응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저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래밍 일반 강의를 찍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노력하신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늘 활기차고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웃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교였습니다.